안녕하세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 언젠가 제 지인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옛날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네요. 제 인생은 참 평화로웠고 평탄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꽤 오랜 기간 동안 열렬히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마쳤었어요. 그리고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에 저희 부부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과 결혼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의 남편은 정말 1등 신랑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에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정했냐면 정말 이런 사람 또 없다고, 제게 복 많은 여자라고 주위에서 절 부러워해 줄 정도였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야근이 잦은 직업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살고 있던 집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제 회사가 있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연애를 하던 기간 내내 저를 데리러 왔었습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말이에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저를 픽업하고 또 30분 떨어진 저희 집에 저를 내려주고 본인 집까지 1시간 반 동안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딱 10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 절 데리러 오지도 않더군요. 저희 신혼집은 제 회사에서 차로 20분 안팎으로 걸리는데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해는 했어요. 사람이 늘 그렇게 제게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순 없단 것을 머리로도 알았고요. 하지만 고작 결혼하고 한 계절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절 짐짝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참 속상했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애할 적엔 제 앞에서 상스런 소리는 물론 욕 한마디 내뱉지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입에 걸레를 처물고 사는 중인 건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쌍욕을 남발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라고요. 꼭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7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짜증과 분노를 푸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게 푸는 것이었어요. 연애 시절엔 자기야 여보야 거리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야, 너 등에 참 기가 막힌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점점 어조도 명령조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연애 시절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종종 찾아와 마치 우렁각시처럼 집도 싹 청소해주고 먹거리도 해놓고 그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던 사람이 결혼 이후엔 집안일에 손도 뗐어요. 본인이 먹은 그릇조차 치우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화를 냈어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들먹거리면서 울며 불며 소리도 빽빽 질러보기도 했고 남편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되갚으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저마저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이게 집인지 돼지우리인지 분간이 가지도 않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100개를 들었고 그대로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번, 아니 1000번을 고민했어요. 그런데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희망인 제 딸아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결심하면 뭐 어쩝니까? 이미 제 뱃속에서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데 어떤 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 이혼 생각을 고스란히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에게 저는 다 잡은 물고기와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는 제가 보이지도 않았던 것인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지 참 못되게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하게 왔었던 케이스였어요.
임신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던데 저는 살이 빠져서 병원에서 주의를 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삼키질 못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의 아이를 가진 저를 여전히 하대했죠. 그렇게 제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 이혼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단어였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남편과 정말 헤어지고 싶었고 갈라서고 싶었지만 이혼녀로 낙인이 찍혀 사회를 살아갈 생각을 하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냉정한 사회적 시선 속에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삭막하고 우울하기만 했던 제 결혼 생활에 딸아이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어요. 딸아이는 누굴 닮아 그리 순한지 낯 한 번 가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 또한 그대로였죠. 딸아이는 미워 죽겠다는 내 살도 아주 귀여웠고 애교가 많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때까지도 기대한 것이 남아 있었던 건지 매번 실망만 했었던 때였는데 딸아이의 미소 한 번을 보면 모든 서름이 사르르 녹는 듯 했어요. 그렇게 8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주었죠.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연애 시절에 만났던 남편은 매사가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항상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점을 매우 높이 샀고 그 점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아, 이 남자라면 나중에 처자식을 굶길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때려치운 뒤 한참 있다가 제게 통보를 했어요. 그때 어찌나 기가 막히고 눈앞이 깜깜하던지. 이제 식구가 하나도 늘었는데 어쩜 그리 중요한 문제를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고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조리가 끝나자마자 회사에 바로 복직을 해야 했어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이를 돌봐준 것은 아니었죠. 본인이 아이 아빠면서도 말이에요.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며 받아온 퇴직금을 투자해서 모두 잃었고 그 이후엔 저희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며 손을 빌려서 사업을 하겠다 설치곤 했어요. 그리고 매번 거하게 말아먹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빚도 힘들 지경에 다다랐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모자란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어도 제 아이의 아빠이고 제가 선택한 제 남편인 것을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챙겨서 데려가자고 수없이 저를 다독이며 달랬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총 3번의 사업을 말아먹은 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구슬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남편에게 호통을 커다랗게 치시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입사한 회사는 항상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기는 한 것인지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오고 난 이후에는 설거지와 빨래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일을 안 할 버릇을 하기 시작하더니 일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전부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레 남편은 전업주부처럼 살기 시작했고 제가 가장이 되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전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종종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납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되냐고, 내가 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떠안고 가야 된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버티며 살았고 딸아이 얼굴만 봐도 제 모든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8년째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왜 미경이 이모처럼 예쁘게 하고 안 다녀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딸아이에게 미경이 이모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본인의 입을
헙,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막더군요. 여자의 축은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남편의 여자인 지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닌데 머리털이 쭉 삐었으면서 뭔가 불결한 느낌이 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았죠. 미경이라는 사람은 남편과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죽어라 개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낮 시간 동안 저희 세 가족이 살던 집에 그 여자를 끌어들여 알콩달콩한 애정행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제 딸아이에게 미경이 이모라고 부르라며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더군요.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세 사람이 마치 가족인 양 딸아이와 셋이서 놀러가기도 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그렇게 지낸 지 1년도 더 지났었어요. 남편과 그 내연녀 둘이서 딸아이 입막음을 아주 철저하게 했더군요. 그런데 딸아이는 저도 모르게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실마리 삼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죠. 심지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쓰는 모든 비용들이 제가 개고생해서 벌어온 월급에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해 조금씩 실망을 느끼곤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제 생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여러 번 휴대폰에 쌓여있는 메시지 기록들과 통화 녹음의 기록들을 전부 확인하고 살펴보니 그동안 눈치 하나 채지 못한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더군요. 제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치우니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사랑한다는 말을 제게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 아빠라는 작자가 자신의 내연녀를 집에 끓이는 걸로도 모자라 아이에게 소개까지 시켜줬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죠. 이것마저 참고 살아야 할 정도로 이혼이 하기 싫은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씩씩하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렇게 몰상식한 아빠를 부모로 두고 아빠의 내연녀와 부딪히게 할 바엔 제가 남편과 이혼해서 제가 혼자 기르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고 말이죠.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돈 버는 것에 미쳐 살아서 그런지 연차도 참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몰아서 전부 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제게 피를 끓는 심정으로 직접 증거를 잡아와라 하시더군요. 그 방법밖에 없다 하셨어요. 제가 몰래 남편의 휴대폰에서 빼낸 것들도 사실 제가 몰래 얻은 증거라서 남편이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야속하던지. 참 대한민국 법도 제게 정말 못된 존재였더라고요. 본인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아내인 제 손으로 수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러나 사실 별임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세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 현장을 덮치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현관문을 동시에 열고 들어가면서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고 불륜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상은 참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은 없었는데 실제로 마주치게 되니 참 여러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토끼처럼 놀란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제게 점점 다가왔고 저는 그대로 뒤돌아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그 집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정댁에 따로 알려서 딸아이를 그쪽에다 맡겼죠. 그동안 내가 야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밥은 먹고 다녔던 것인지 잘 찾아다니지도 않던 사람이 제게 불륜이 들통나고 난 뒤에 전화기에 불통이라도 온 듯 미친 듯이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연락을 받기만 했습니다. 제가 걸 소송에서 제게 유리한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게 이혼 소송을 하지 말고 협의혼으로 빠르게 끝내자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안을 하는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울분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삼시세끼 밥 차려내라고 닥달하던 양반이 내연녀가 임신하니 쥐면 부스러질까 불면 날아갈까 깨지기 쉬운 유리굿을 다루듯 하는데 진짜 기가 차서 그때 한참 변호사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약이 올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았던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훗날 제 딸아이가 나이를 먹고 미경이 이모라고 부르며 따른 사람이 본인의 아빠의 내연녀란 사실을 알게 되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제 딸아이도 저 못지않게 너무 불쌍해서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제게 방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방법이라 하시면서요. 그런데도 그렇게 복수하고 싶어 하시니 말씀드린다고 하시면서요. 변호사님이 알려준 방법은 의외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방식으로 진행하면 내 남편의 아이를 가진 상간녀만 소송을 받고 남편과 저는 혼인이 유지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면 상간녀가 낳을 아이가 제 남편의 호적에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도 제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셨죠. 혼인 파탄의 이유를 제공한 쪽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아이는 평생 혼외자로 낙인 찍혀서 살 것이고 미혼모의 아이로 살 것이라고 태어난 아이에게 죄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복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제 속이 아주 많이 썩어 문드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에게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제가 찍은 동영상에 보면 거실 입구에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서 상간녀 판결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이런 제 결정을 남편이 얼마나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상간녀가 출산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나니 똥줄이 타긴 탔나 보더라고요. 이혼해달라 애걸복걸하는데 그 뻔뻔한 낯짝에 대고 제가 그랬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랑 이혼을 해주니?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면서 절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나는 딸아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고작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왕 받아 챙길 것은 다 챙겨야지 싶었죠. 남편 명의였던 집이 제 명의가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딸을 낳은 저보다는 아들을 낳은 상간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이혼만 해준다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서시더라고요. 그렇게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많은 것들을 제 명의로 돌린 이후 그토록 원하던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이후 저희가 함께 살았던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금방 팔렸어요. 그 돈으로 저는 딸아이와 단둘이 살기 적당한 빌라를 하나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가혹하다 생각을 해요. 처음엔 마냥 이혼녀 딱지 붙어서 혼자서 딸아이 키우는 것이 막연하게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저를 어떤 눈으로 쳐다볼지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제 딸은 벌써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는 절 닮아서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둘이서만 지내는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만약 저처럼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딸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